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패턴 인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상 지능 그 자체를 정의하는 자연과 인공지능 모두가 정복하려고 애쓰는 엄청난 초능력 같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은 무려 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고대 캄브리아기 바다 한가운데고요. 정말 영화의 첫 장면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원시 시대의 바다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주 먼 조상인 작은 물고기죠. 그런데 이 물고기를 노리는 당대 최강의 포식자 아노말로카리스가 나타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잡히면 끝장인 그런 생사가 걸린 순간인 거죠. 위기일발의 순간, 이 물고기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해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아직 학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프로그램된 것처럼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반사신경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요. 단순한 반사신경이 학습된 기억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물고기는 이제 그 포식자 특유의 냄새, 그리고 모래 속에 숨어있던 그 섬뜩한 눈의 패턴을 기억하게 된 거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네, 바로 이 능력.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패턴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냄새가 아니라 여러 감각 정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어떤 무늬, 즉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고작 50개의 후각 뉴런만 있어도 100조 개가 넘는 냄새 패턴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말 그대로 인식의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탄생한 건 좋은데 이 패턴 인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 과제는 바로 식별과 일반화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이게 뇌든 AI든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세상을 이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식별 문제부터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포식자 냄새, 맛있는 먹이 냄새, 그리고 짝을 유혹하는 냄새. 이 셋은 사실 겹치는 분자가 꽤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라. 다른 둘은 얼른 다가가라. 뇌는 이 미묘하게 겹치는 패턴들의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내는 걸까요? 다음 문제는 일반화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는요, 단 한 번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다음에 만나는 그 포식자는 나이나 성별, 뭘 먹었는지에 따라 냄새가 미세하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아, 그때 그 녀석이다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걸까요? 흥미롭죠? 이제부터는 생물학, 즉 우리의 뇌와 초기 인공지능이 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각각 어떤 기막힌 방법을 시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뇌가 찾아낸 해결책은 정말 우아합니다. 소수의 감각 정보를 훨씬 더 넓은 뇌 영역으로 쫙 펼쳐버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여러 장 겹쳐서 잘 안 보이던 카드들을 넓은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으니까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과 같아요. 이 간단한 배선 방식, 이 확장 하나만으로 뇌는 뒤죽박죽 섞여있던 냄새 패턴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즉 식별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버립니다. 반면에 초기 AI는 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바로 지도학습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건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정답을 가지고 그야말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사진 수백만 장을 보여주면서 이건 꽃, 저건 계란 하고 일일이 정답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AI의 학습 방식에는 뇌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어쩌면 심각한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술을 만든 발명가조차도 이게 효과는 좋지만 진짜 뇌가 일하는 방식과는 영 딴판이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죠. 자, 이제 이야기의 극적인 반전입니다. 인공신경망이 가진 아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한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간단한 생각 실험을 한번 해보죠. 자, 인공신경망한테 1 더하기 문제, 그러니까 1 플러스 2, 1 플러스 3 같은 문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아주 완벽하게 배우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똑같은 신경망한테 이번에는 2 더하기 문제, 2 더하기 1, 2 더하기 2 같은 것들을 새로 가르칩니다. 이것도 역시 완벽하게 해내요. 자,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그 신경망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초기, 그런데 아까 배운 1 더하기 3은 뭐였지? 놀랍게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파국적 망각이라는 현상이에요. 새로운 2 더하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전에 배웠던 1 더하기에 대한 기억을 그냥 싹 덮어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최신 AI들이 한번 훈련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말 그대로 시간 속에 냉동된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패턴 인식이 마주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그야말로 최종 보스라고 부를 만한 문제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물체, 각도가 전혀 다른데도 우리는 이게 같은 물건이란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한테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컴퓨터의 눈에는 이 두 이미지가 픽셀 값으로 보면 거의 공통점이 없는 그냥 완전히 별개의 데이터 덩어리로 보일 뿐이거든요. 바로 이게 불변성 문제입니다. 보는 각도나 거리, 조명 같은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도 우리 뇌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같은 대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아까 말한 일반화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물론 AI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해결책을 내놨죠. 바로 합성곱 신경망, 우리가 흔히 CN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포유류의 시각 피질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물체가 이미지의 왼쪽 위에 있든 오른쪽 아래에 있든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가정을 아예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유류보다 훨씬 단순한 뇌를 가진 금붕어가 이 문제를 더 효율적이고 어쩌면 더 강력하게 해결한다는 사실이에요. 금붕어는 어떤 물체를 딱 한 번만 보고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그걸 봤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AI는 뇌를 모방하면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다시 저 작은 금붕어의 뇌가 품고 있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